baby. Just baby. Just. 새끼, 웬일로 노른자 잘 굴리네. 네 말이 맞다. 옛 피조물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있더만 지피지기 백전불태. 니도 알고, 그러니까 네 자신도 알고 적도 알면 안 진다 이거야. 근데 부채 그 말은 조금 달라. 적일 수도 있고 내 편일 수도 있어. 그 말을 잘 이래 요래조래 굴리고 엎드려 뻗쳐 뭐 찌쩌르 그 말을 잘 부리기만 하면 천군만마다 이거야. Just baby. 오늘 딱 들으면 지금껏 알고 있던 그 빚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싹 질질 녹아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니 오늘 이거 듣고 바로 돈 땡기러 뛰쳐나갈 수도 있어. 부자로 가는 눈이 열리고 문도 열린다 이거야. Love is an open door 도어다 이거야. New world coming soon from the Apollo. 자, 각설하고 부채 근마의 본질을 소이시하게 씨부리 줄게. 들어가자. 자, 오늘의 주제 부채, 양날의 검, 그리고 계층간 사다리. 자,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양날의 검, 세 번째 불멸의 부채, 네 번째 사다리에 오르기, 다섯 번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이렇게 간단히 살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싹 가보자고. 간단하고 소이시하게. 자, 일단 부채의 개념은 뭐 쉬운 말로 빚이지. 자, 그렇다면 빚은 뭘까? 내게 아닌 나 외에 누군가로부터 빌린 거지. 내가 잠시 빌린 거야. 경제에선 당연하게도 돈을 빌려왔을 때 그거를 빚, 부채라고 한다. 자, 다음 양날의 검.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현대 경제사회에서 빚은 없을 수가 없어. 지금 경제사회의 그 엔진 역할을 한단 말이야. 빚이 있기에 기업이 활동하고 뭐 고용도 하고 그리고 개인도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뭐 확장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경제를 돌아가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복사되는 돈이야. 허공에서 만들어진 돈이야. 지금까지 내가 주구장창 얘기한 돈 복사야. 자, 그래서 그런 돈 복사의 여러 주체 중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이 은행이야. 특히 시중은행. 이곳에서 돈 복사를 한다고 해서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는 은행을 통해 보다 원활히, 그것도 매우 아주 너무나도 상당히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은행의 주요 기능이 등장해. 그것은 바로 만기 불일치 해소. 개인 A와 B가 있어. A는 지금 돈이 충분해. 1억을 당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아직 쓸 곳을 정하지 않았어. 자, B는 사업 확장을 위해 가지고 당장 1억이 필요해. 마침 A가 1억이 있으니까 가서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봐, B가. A는 물어. 언제 갚을 건데? 뭐 최소 3년 지나야 갚을 수 있다고 B가 얘기해. 또 A가 말해. 3년 안에 나한테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안 돼. Fuck you, man. 자, 이렇듯 경제 주체들의 상황이 다 제각각이야. 전부 달라. 기간에 따라 돈이 어느 금액만큼 어느 기간 동안 필요한지 다 다르고 또 반대로 돈을 얼마만큼 얼마 동안 손대지 않고 가지고 있을지도 역시 몰라. 그런 상황을 이제 만기 불일치라고 하는 거지. 각자 뭐 필요한 돈이 언제까지 필요할지, 내가 또 이 돈을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 그런 다 각자의 만기가 다른 거잖아. 각자 끝나는 지점이. 그게 만기 불일치라고 하는 건데, 은행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지. A가 1억을 넣어 놓으면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A가 5천만 원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면은 여기 다시 새롭게 맡긴 C가 은행에 맡긴 돈을 A한테 이렇게 쓱 또 주는 거지. 뭐 그렇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뭐 거미줄처럼 D, E, F, G 뭐 사사사사 가는 거지. 이 무수히 많은 사람의 돈으로 일명 돌려막기 하는 거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이 말이 돼? 은행 지도는 일절 안 들어. 그냥 남의 돈으로 남한테 꿔주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고 어이가 털린 짓을 지금 BANK 은행이 하고 있어. 자, 금마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서 누군가 등장하지. 누굴까? 이 은행이 그딴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국가야. 국가에서 그 짓거리를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뭐 그 이유는 당연히 뭐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이 경제 곳곳에 뿌려지고 경제 전체가 순환할 수 있는 거야. 부채는 양날의 검이야. 이 불꽃과 같은 거야. 불꽃. 인류는 태초에 불을 통해서 이 문명 발전의 기초를 딱 다질 수 있었지.
근데 잘못 따르면은 이 이점만큼 위험한 게 바로 불꽃이잖아. 부채도 이거랑 똑같아. 그런 말 들었을 거야. 빚도 자산이다. 빚도 능력이다. 부채도 능력이다. 그 말이 성립되려면 빚을 통해 내 주머니에 돈이 싹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 빚을 활용해가지고. 빚을 활용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빚 갚는 데 드는 이자보다 많으면 되는 거야. 불꽃을 잘 쓰는 상황이지 그거는. 반대로 빚이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가져가면은 불꽃에 내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각 금융기관은 대상이 인마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신용을 평가하지. 빚을 못 갚으면 지그들한테 손해니까 신용평가를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멸의 부채. 부채는 없앨 수 없어. 첫 번째 이유는 이 글의 처음에서 말했지. 경제 엔진이야.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해. 바로 뭘까? 부채가 왜 중요할까? 이게 진짜 쌈뽕한 거야. 특히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바로 두 번째 이유는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사다리가 뭐야?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는 도구야. 당연하겠지만 이 사회에서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바로 부채가 그 역할을 한다 이거야. 으이! 정확히는 부채를 통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다리를 오를 수 있어. 현대사회는 돈으로 계층이 나뉘지. 부자는 더 풍족해지고 빈자는 더 빈곤해지고. 단순히 노동소득만으로는 이 굳건한 부자 계층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 당연히 뭐 고소득 노동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 고소득인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계층이니까. 자, 그렇다면 사다리 어떻게 오를까? 어쨌든 투자를 해야 돼. 투자의 방식 두 가지야. 첫 번째, 직접 사업. 두 번째, 간접 사업이 있어. 직접 사업은 말 그대로 본인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뭐 이건 대중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간접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그중 대표적인 게 주식이지. 능력이 훌륭한 누군가가 만든 회사에다가 숟가락을 싹 얻는 거야. 금마가 몰고 있는 버스에 싹 올라타는 거지. 물론 무임승차는 아니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주가라는 주식이라는. 그를 통해 해당 기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사다리를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투자의 핵심은 자산을 모으는 거야.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코스피다 암만박스피다 박스다 해봤자 진짜 옛날부터 비교하면 그래도 일단 오르긴 올랐어. 한 요 정도? 요 정도? 미국은 한 이만큼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자산 가격은 다 이렇게 올랐어. 그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통화량 확장 뭐 그런 내용에서 다 달랐고. 어쨌든 우리 서민의 작고 소중한 월급으로는 이 올라가는 자산의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 빛을 발하는 게 빚이라는 사다리야. 빛을 발하는 빚이라는 사다리. 빛나는 빛. 이 shining debt. 빚을 잘 활용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 전략이 뭐냐? 선, 괄호 열고, 빚, 괄호 닫고, 투자 후 적립. 선, 빚, 투자 후 적립.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은 빚을 두려워해. 빚을 안 내고 지만의 돈으로 뭔가 살려고 한다고. 특히 자산 영역에서는 집을. 나도 뭐 초딩 때 뭐 응애 이 손톱 존나 물어뜯고 있을 때 그럴 시기에 뭣도 몰랐어서 왜 빚을 내갖고 집을 사는지 아예 이해되지가 않았어. 물론 중딩 때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차차 알게 됐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이득이라는 거를. 자산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단 빚을 내고 자산을 사는 거야. 자산을 하루라도 빨리 사야 돼.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야. 또한 빚도 하루라도 빨리 줘야 돼. 부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야. 돈의 양이 계속 늘며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낸 빚의 가치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채 금액의 가치도 줄어드는 거지. 이건 그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었고. 먼저 빚, 괄호, 빚, 투자하고 이후에 돈을 모으면서 갚는 거야.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지 당연히. 자산 가격이 우상향한다고 했지만 당연히 함정이 있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모든 자산이 우상향하지 않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향할 자산을 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빚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말한다. 지 예상 현금 흐름 규모와 기간을 파악해. 내가 앞으로 돈을 얼마 동안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대출 땡기고 돈 땡기고 자산 사는 거야. 레스기를 사는 거야. 사다리 올라가기 레스기를 사는 거야. 으이. 자, 이젠 여담인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부채 얘기하니까 그 나라 국민이 지 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국민뿐만 아니라 그 국가도 지가 버는 돈에 비해 얼마나 빚을 졌는지도 파악해야 돼. 앞서 말했던 부채는 양날의 검이니까 잘 다루지 못하면 언제든 내 목을 노릴 수 있어. 빚을 많이 져놓으면 바뀌는 경제 상황에 따라 관리할 수 있던 빚을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맥락에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파악해야 돼. 한국 가계부채는 2022년에는 GDP 대비 6.7%를 기록했어. OECD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아. 2023년 4분기 기준으로는 2,000조 가량으로 1위야.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자 수가 많은데 그 피조물들의 부채 편입 기준이 애매해. 기업 부채랑 가계 부채 중 어느 곳으로 넣냐에 따라 다른 거지. 또한 고소득층의 부채 비율도 높아. 우리나라 가구 전체 부채 중 고소득 가구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고소득 가구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거지. 우리나라 총 부채 중에 전체 부채 중에서 빚은 잘 관리하기만 하면 오히려 날개가 되어주지. 고소득자라면은 부채 관리 능력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을 거고, 추가로 한 국가 내에서 외국의 개입 없이 저들끼리 만든 빚이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대다수 가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뭐 만기를 연장해준다든가 뭐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 그러니까 IMF 때는 외화 때문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딱 문제가 생겼으니까 외국이 개입이 있었던 거고. 근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화폐로 이루어진 부채가 많아서 웬만하면 그 나라에서만 좀 이렇게 잘 해결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쇼부 칠 수 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면 빚이 많다고 무작정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애플도 총 부채 비율이 145%야. 자기 돈 대비 빚이 얼마만큼 있는지 나타내는 거지. 자기 자본 이익률은 140% 정도야. 부채가 많으니까 자기 자본은 당연히 적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은 높은 거지. 근데도 애플 뭐야? 잘 나가지. 자, 마지막으로 국가 부채 보면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는 50% 정도고 국가 부채는 247%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달라.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금 부담한 진짜 real 빚이고,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에다가 연금도 막 포함한 거야. 대부분 연금이고 뭐 짜잘하게 좀 작은 부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 채무에다가 연금도 포함한 게 국가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더 큰 범위지. 국가 입장에서 연금은 지갑에서 나가게 될 돈이니까, 국가 지갑에서 나가게 될 돈이니까 미래의 빚어도 일단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국가 채무는 찐 부채, 국가 부채는 총 부채인 거지. 물론 이거 둘 모두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것. 어쨌든 우리나라의 빚이 많은 게 조심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곧 고령화 사회고, 두 번째, 저출산이야. 노인이 많아지면은 써야 될 돈은 많아지는데 거기에 쓰일 돈을 부담할 젊은 응애 베이비 제너레이션 세대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이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번영하리라 믿고, 나도 어떤 형태로든 보탬이 돼야겠어. 우리 전체가 잘 살아야 개인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으쌰 let's get it. 주스 let's get it. 그럼 그렇지 계란 먹을박 새끼. 자, 마무리 들어가보자고. 자, 요약하자면 부채는 현대 경제사회의 엔진이자 계층 역전 사다리 역할을 한다 했지. 그러한 부채는 주로 시중은행을 통해 만들어지고, 부채는 절대 사라질 수 없고 그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지. 뭐 그렇다고 부채가 나쁜 게 아니야. 잘만 활용하면 이 맑은 피가 도는 경제사회가 될 수 있는 거지.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채를 활용해가지고 자산에 투자해서 계층 간 이동할 수 있고, 계층 간 이동을 원치 않더라도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시중 자산 가격이 증가하는 만큼 내 개인 자산 가격도 오를 수 있게끔 투자해야 돼. 자, 경제혁명을 중심으로 인생의 혁명을 원하는 피조물들은 나를 따르라. 같이 성장해서 인생혁명, 대한혁명, 세계혁명 들어가자. Just baby.